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축산과 거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출과 사용 용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84년에 일본 오이타현이 조선소 20마리에서 30마리를 부산에서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가격이 저렴한 조선소를 시험적으로 사육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일소로서 조선소의 우수성이 알려지자 수요가 서서히 증가했는데 수송기관의 불비와 가축 전염병의 발생으로 조선소의 수출이 저해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군수용 쇠고기 공급이 증가하고 일본의 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조선소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나아가 1904년에 후쿠오카현 수입 수류 검역소가 설치됨으로써 이후에는 해마다 많은 양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1만 5,800마리 이상이 수출되었습니다. 그 후 부산에도 검역소가 설치되어 검역을 받은 후에 조선소가 수출되었지만 일본에서 의혹의 유행으로 수출은 현저하게 감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수출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매년 10만 마리의 소를 쇠고기로 소비하고 있었는데 현지 소는 불과 1만여 마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경도 지방, 만주 및 중국 산동성으로부터 약 9만 마리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원산과 성진을 경유하여 운송되었는데 1908년부터 1911년 9월에 걸쳐 6만 1,800여 마리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11년에 소 수출을 담당했던 상인 최봉환이 사업의 차질로 폐업한 결과 해상 수출은 끊겨버렸고 1914년에 러시아 관원의 요청에 의한 수출도 있었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래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두수로는 지극히 미미한 규모이긴 했지만 조선과의 국경지대와 안봉선, 즉 지금의 심단철도, 당시 안동과 평택을 잇는 철도였던 이 연선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도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수출 가격을 보면 일본으로의 수출 소 가격보다 높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 후 일본의 무역이 종식되자 조선소의 수출은 다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기에는 일반 노임이 크게 오른 결과 노동력이 부족해져 일본소 또는 일본 유구의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조선소의 수요 기세가 왕성해졌고 1920년에 드디어 6만 마리를 돌파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소 가격도 크게 올랐고 1차 세계대전을 사이에 두고 수출소의 마리당 가격은 1914년 19엔에서 1919년 77.6엔으로 4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그 후 조선소의 수출은 관동대지진, 공황 등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일은 있었지만 대개 5만 마리 전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일본 국내 조선소에 대한 시장과 소비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1930년 후반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중국 산동소의 수입이 끊기자 조선소에 대한 일본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주국에서도 축산 확충 정책으로 조선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1939년은 그 수가 2만 7,033마리에 달했고 그 외에도 매년 1만 마리 이상의 소가 만주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한 마리당 수출 가격은 일본으로의 수출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그 이상으로 높아져 갔습니다. 제국의 확대와 함께 조선소 시장도 확대되어
1939년에는 수출이 10만 5,128마리나 되었습니다. 즉 조선소는 이제 반도의 소가 아니라 제국의 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소는 1909년 부산 우검역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후쿠오카현 수입 수류 검역소로 보내졌기 때문에 부산 이외에도 인천, 진남포 등에서 자유롭게 수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우검역소가 설치되자 조선소는 일단 부산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역소 설치 직후에는 매입처가 경성 이남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내 수급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점차로 확대되어 평남, 평북의 철도 연선에서도 수출소가 송출되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수출이 좌절된 함경도 지방소도 새로운 판매처가 모색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1915년에 수역 예방령이 시행되자 부산 이외의 항만에서도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고 일본에서 검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의 수출이 압도적이었던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입처로서의 부산이 있는 경남이 1만 마리 이상의 소를 수출하여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이 경북, 황해, 강원, 경기, 함남이었습니다. 한편 전북, 평북, 충북으로부터의 매입하는 것은 월 1,000마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수출이 확대되고 조선소의 고갈이 염려되자 예를 들어 1942년에는 경남의 수출 두수가 감소하고 대신에 항회도가 최대의 공급원으로 부상하였고 평안북도나 함경북도의 수출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계절적으로 농경, 운반 등의 농작업이 적어지는 농한기인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와 12월부터 4월 초까지 두 시기에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수출소는 조선 내 거래나 도살과는 달리 자료상 확인할 수 있는 1929년, 1939년의 11년간 98% 이상이 암소였습니다. 일본에서 암소는 숫소보다 사용하기 쉽고 번식할 목적도 있어서 가격이 숫소보다 고가인 데 비해 조선에서는 이와 반대로 암소가 숫소보다 싸기에 수출업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암소를 취급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는 보통 2, 3살 때에 수출되어 4, 5년간 일소로 사용되다가 6, 7살이 되면 중매인의 손을 거쳐 유경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측에 의한 조선소의 수입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래프를 주목해보면 일본소의 출산율은 1930년대에도 20%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소의 출산율이 20%를 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소의 도살률은 시기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1910년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20% 추이를 보여 출산율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즉 소의 시장 구조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어서 해외로부터의 보급원이 필요했고 조선소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 축업에 대한 고에스카 쇼타의 비판에 따르면 일본소는 추구 두수가 매우 적고 소 종자가 불량한 데다 추구 및 생산물의 가격이 비싸며 이용 정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23년에 농가 100가구당 추구 두수는 조선 56마리, 일본 24마리, 경지 면적 100정보당 추구 두수는 조선 35마리, 일본 21마리로서 추구 총수는 조선 161만 마리, 일본 143만 마리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측은 소의 품종 개량과 번식을 도모하는 한편 부족분을 공급할 공급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소 수입은 산동성
등이 의역의 본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검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수송운임이 비쌌기 때문에 대량 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제국권 안으로 조선이 편입된 것은 하늘은 조국의 일대의 좋은 목장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공급원이라는 성격상 일본으로의 소수입은 경기 동향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웠고 경기 확대와 함께 증가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공황이나 쇼와 공황에 의해 급감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소는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고치, 사가, 가가와, 야마구치, 오이타, 에히메, 오카야마 및 오사카 등 오사카 서쪽 지역으로 수입되었고 그 동진하여 1890년대까지 효고, 도토리, 시가, 이바라기, 사이타마, 군마 등과 같은 긴키 서쪽 지역과 관동 일부 지역에까지 이르렀고 나아가 전국으로 보급되어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및 홋카이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소가 보급된 것은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체격과 성질이 우수했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여 농작업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농림서 축산국 조사에 따르면 1825년 말 현재 조선소의 사육도수는 21만 4천만 마리에 이르렀고 전 추구수의 14.7%에 상당했습니다. 1933년에도 조선소 24만 4,352마리가 사육되었고 전체의 15.6%를 차지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지방별 분포를 보면 시코쿠, 산요, 한신지방,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평야지방은 밀도가 높았고 도호쿠, 호쿠리쿠, 도카이, 코신, 산인, 오사카 동쪽의 긴키, 후쿠오카를 제외한 규슈 지역은 대략 희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포가 생겨난 것은 조선소의 수입이 적은 지역이 조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소를 고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농업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에서는 충력으로서 소와 함께 말이 이용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홋카이도, 도호쿠, 호쿠리쿠, 미나미 규슈는 소보다 말을 농작업에 투입한 마경 지역이었습니다. 가가와, 고치 및 에히메 등 시코쿠의 다수 지역은 원래부터 시코쿠 일대가 조선소의 수요가 많았던 것에서 기인하며 특히 가가와가 많은 이유는 이 현이 조선 소 사육이 가장 성행하였고 조선 소 상인이 많아 일단 이입하여 다시 다른 현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마구치 및 히로시마가 많은 이유는 이 지방 자체에 조선 소 사육이 성행하였고 이 지방과는 조선 소의 거래가 오래 계속되어 왔던 까닭에 이에 종사하는 상인이 많았으며 지리적인 관계로 인해 일단 이 지방에 상륙하여 다시 다른 지방으로 전송했기 때문이다. 오사카, 고베, 도쿄가 많은 이유는 이 지방 모두가 조선 소 사육이 성행하여 유구로서의 수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송 관계상 이곳에 상륙하여 부근 지방으로 다시 전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후쿠이가 많은 이유는 호쿠리쿠 지방으로 전송되는 조선 소가 일단 스루가 항으로 보내지게 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수출소의 현별 두수로 판단하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도살에서도 조선소의 사육이 많으면 도살이 많았고 그 비율도 높았습니다. 다만 도쿄는 사육보다 도살이 많았는데 이로부터 쇠고기 소비지로서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25년에 도살된 32만 921마리 가운데 7만 1301마리가
조선소로 전체의 22%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사역도수 중 조선소의 비율이 15%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소가 쇠고기로서도 많이 이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육으로 비육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주로 역용으로 사용된 후 자연스러운 비육을 기다려 유격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소는 고기는 대개 지방분이 적고 고기 맛은 조금 불량하였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저렴하였고 일본 쇠고기에 비해서도 하등품으로 소비되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히로시마 및 우지나 육군 양말 본창의 통조림 원료로 조선 쇠고기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소는 일본 쇠고기의 소비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일본인의 고기 소비량은 구미 제국에 비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을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조선과 일본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수출은 조선소에 어떠한 견해를 초래하였을까요? 이번 시간은 수출과 사용 응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검역과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